안녕하십니까. 기술사업화TV 이정구입니다. 오늘은 기술 이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13년도부터 기술 이전 사업화 업무를 해왔는데요. 기술 이전 프로세스는 진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아주 오묘한 프로세스입니다. 기술 이전 프로세스는 IP 전략 수립, 시장 조사, 기술 가치 평가, 기술 마케팅, 협상 및 계약, 사후 관리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제일 먼저 IP 전략 수립입니다.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은 잠재 시장의 크기를 기초로 해서 특허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택된 기술의 특허 출원 및 등록을 위한 전 과정을 수행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외부의 전담 특허 사무소와 함께 특허 작업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진짜 꿈이 많은 시기입니다. 이러한 IP 전략 수립 관리는 기술 이전의 시작이며 기술 이전 성공의 핵심이 됩니다. 이러한 지적재산권 관리의 목표는 당연히 지적재산권을 통한 이윤 극대화입니다. 두 번째, 시장조사입니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시장 정보는 성공적인 기술 이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시장 조사는 크게 두 단계로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초기 단계에는 기술과 관련된 비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집니다. 이 단계에서는 관련 기술 서적과 문헌, 그리고 전시회에 참석하면서 고객이나 동료와 의논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진짜로 종합적인 기술 시장 조사를 수행하는 공식적인 과정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 시장 조사의 목표는 현재 시점에서 관련 시장을 적절하게 설명하고 그 시장에서 기술의 전망에 관한 판단을 도와줄 수 있는데 필요한 모든 정보를 입수하는 것입니다. 필요한 정보는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관련 시장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 둘째, 관련 시장에서 활동 중인 기업과 제품. 셋째,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과 기업 등에서 진행 중인 기술. 넷째는 현재 기술 시장에서 기술 이전 관행 등입니다. IP 전략 수립, 시장 조사, 그 다음 단계는 기술 가치 평가입니다. 이 단계에서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은 시장 조사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특허 출원에 대한 타당성 및 사업성을 판단합니다. 이러한 기술 가치 평가의 근본적인 목적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기술이 1억 원인지 10억 원인지 도대체 얼마나 그 가치가 되는지를 평가하는 것입니다. 기술 가치 평가 방법에는 비용 접근법, 시장 접근법, 수익 접근법 등이 있습니다. 비용 접근법은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서 들어간 비용을 합산하는 방법이고, 시장 접근법은 시장에서 이루어진 거래 정보를 기준으로 해서 유사 기술에 얼마나 들어갔으니까 이 기술은 얼마나 되겠구나 하고 평가하는 방법입니다. 수익 접근법은 기술 자산이 창출할 미래의 수익성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으로 기술 자산의 가치를 해당 기술의 내용 기간 동안에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이익, 즉 현금 유입에서 현금 지출을 공제한 것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는 기술 마케팅입니다. 기술 마케팅의 시작은 무엇을 기술 이전할 것인가 하는 기술 이전 데이터베이스의 목록 작성, 그리고 이 기술을 살 것 같은 그 잠재 기술 실시 예정 기업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이루어집니다. 일반적으로 기술 마케팅은 지적재산의 무형적인 특성 때문에 자동차, 컴퓨터 같은 유형 제품에 비해서 마케팅 활동이 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특허, 상표, 저작권, 노하우 등의 지적재산으로 이루어진 제품들은 컴퓨터와 같은 제품의 특징, 형상, 기능, 가치 등이 쉽게 드러나는 제품보다는 설명하고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운 거죠. 따라서 기술 마케팅에 영향에 미치는 요소와 특징을 잘 이해하는 것이 기술 마케팅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술 마케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사실 다양합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경제성의 유무, 즉 기술이 입증될 만한 경제적인 이익을 기술 도입자에게 가져다 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관에서 주로 사용되는 방법은 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기술 개발자의 기술 가치를 소개하면서 공감도, 신뢰도를 얻는 것입니다. 기술 마케팅 방법으로는 연구개발자가 잠재 기술 도입자를 직접 접촉하는 등의 대면 접촉 방법, 웹사이트 이용, 팩스나 전화 이용, 전시회 등의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여드리는 표는 미국 대학의 경우 기술 마케팅 방법의 사용 빈도를 조사한 것입니다. 연구개발자의 직접 접촉, 기술 이전 전담 조직의 직접 접촉이 다른 방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사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최근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 방법이 얼마나 효과적인지 하는 거에서 깨닫고 있는 분들이 진짜 많으실 겁니다. 진짜 책자, 전시회 등은 거의 효과가 없다. 이것은 그냥 쇼다. 공감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쇼라는 것도 다 해야 할 때가 있는 거라고 다들 아실 겁니다. 다음은 협상 및 계약 단계입니다. 라이센싱 계약은 전형적으로 특허 유지 비용 및 기타 라이센싱 관련 비용, 실시 대가, 상업화에 대한 계약, 개량 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의 소유권 등을 다 포함합니다. 성공적인 라이센스 계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협상 이전에 자기 관심사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기술 이전을 할 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기술 이전 사업화가 잘 돼서 건물까지 올린 사장님이 대신 그 기업주께서, 그러니까 그때는 직원이 덜렁 자기 빼고 2명뿐인 중소기업 사장이 오셔가지고서 이 기술 이전 하려고 하는데 너무 비싸다 하시는 겁니다. 제발 좀 깎아달라고 호소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쪽 연구부서 부장님께 가서 이런저런 사정을 말씀드리고 진짜 기술을 이전받고 싶은 핵심 부분을 요약해서 기술의 범위를 축소해서 기술 이전 금액을 줄여서 결국 기술 이전을 성공시키고 나중에 사업화에 성공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 필요한 핵심 기술만을 이전하면 기술 이전 금액을 낮출 수 있는 거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사실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냥 이것도 필요하기도 하고 저것도 필요하기도 하니까 이것저것 넣다 보면 기술 이전 금액이 자꾸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사후관리입니다. 기술 이전 계약 전후의 관리 업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행정적인 관리 업무로서 계약과 관련된 준비 서류의 전달, 기술료 지급과 관련된 회계 업무, 지적 재산의 보호와 유지 등이 포함됩니다. 둘째, 기술적인 관리 업무로서 기술 이전, 개발, 상표의 품질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라이센스 계약 후에 기술 이전이 성공하고 3년 후에 계속 계약을 유지하고 싶다고 그러면은 추가로 기술 이전료를 안 내도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기술 이전료를 또 내시는 기업이 종종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지만 어쩔 수가 없죠. 늘 3년 전에 문서를 보내서 이런 일이 있으니까 연장 계약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안 하시고 계시다가 낭패를 부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잘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떠셨습니까? 지금까지 기술사업화 TV 6강이었습니다. 조금 아쉽다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술사업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